그걸 다 외운다? 머리 깨집니다. 와, 땀에 시간 겁나 부족한데 이거 대체 몇 개 풀어야 되냐? 안녕하세요. 도화쌤지의 진수쌤. 슬찬쌤입니다. 자, 일단 필기 시험이 벌써 요렇게럼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있어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필기 시험 전에 마무리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찬쌤, 오늘의 고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계획은 이론 1회독 후 기출 문제 풀이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 1회독은 거의 마무리되어 기출 문제를 볼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출은 10개년 정도 보려고 하는데 총 3,000문제 이상으로 다 볼 수 있을지도 걱정이에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불안한 마음에 기출 문답 암기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데, 만일 문답 암기가 부족하다면 문제마다 해설 읽고 해설을 암기하려고 합니다. 쌤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와주세요. 솔직히 해설을 암기한다 좀 쉽지 않은 방법이 있겠죠. 자, 일단은 해설을 암기하는 것은 솔직히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다 외운다? 머리 깨집니다. 자, 일단은 시험을 준비할 때 최소 한 달 정도 남았다. 그럼 그때는 이 기출 해독을 하시면서, 즉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그걸 중심으로 한번 준비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출 해독은요, 단순히 그 문제를 보고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풀면서 뭐 점수도 매기시면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몇 년치를 풀지 정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1개년, 2개년 정하신 다음에 정성스럽게 한번 풀어봅니다. 그러나서 평균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평균 점수 매겼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목표로 하는 6점 이상이 나왔다. 반대로 6점이 안 나왔다. 그럼 그에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학습 전략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풀어보니까 나 6점 이상 나오던데? 라고 하신다면 일단 계속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무엇을 아는지 확실하게 체크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오답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출 문제를 푸실 때는 3개년, 5개년, 7개년, 10개년 순서대로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시는 걸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랑 여러분들 맞는 문제가 있을 건데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N해독을 계속 하시면서 내가 아예 모르는 문제들은 X표를 조금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헷갈리거나 풀긴 풀었는데 확실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세모.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는 무조건적으로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두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 해설의 내용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배우실 때 정리해 놓은 그런 요약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개념을 한 번 더 숙지를 하시고 문제를 또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도 틀린다 그러시다면 이제 오답 노트로 정리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포스트잇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의 이론 내용을 적어서 그 틀리는 문제의 근처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풀고 나서 내가 뭔가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저희 엔지니어랩에 이해정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맛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엔지니어랩 이해정 모의고사에는 단순한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좀 응용된 그리고 변형된 문제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시험지를 갔을 때 CBT 문제 뭐가 나올지 뭔가 좀 두근두근 한다입니까, 그죠? 그 느낌 그대로 요 놈을 한번 접근해서 풀어보시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약에 내가 시험을 쳐봤는데 다음에 60점 미만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딱 체크를 했을 때 내가 모자란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회로 이론이 모자란다. 꽈락이 났다. 그럼 당연히 그 과목을 조금 더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체크하신 다음에 점수폭이 굉장히 모자란 부분, 모자란 과목 기준으로 한번 정리한 것을 다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본 궤도로 돌아와서 여러 개의 기출 문제 또 풀어 보셔야겠죠. 네, 그래서 꽈락이 나오는 과목은 이론을 전체적으로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그래도 60점 이상으로 점수를 올리려면 모르는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과목은 빠르게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후에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60점 이상으로 맞을 때, 그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처럼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60점 미만이었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그 시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와, 다음에 시간 겁나 부족한데 이거 대체 몇 개 풀어야 되냐? 혹은 앞에 고민을 올려주신 것처럼 3천 문제 정도를 보려고 하는데 와,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엔지니어 랩에서 24시간 빈출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 기출 문제에 있어서 자주 출제되었던 대표 유형 문제를 엄선을 해서 요놈 때문에 꽈락이 된 걸 막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즉 24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함께 보신다면 어느 정도 이런 고민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다가 보면 시험 코앞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간단하게 시험 일주일 전이라고 본다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오답노트 그리고 요약본 기준으로 보시면서 시험장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거 뭐 있을까요? 멘탈 있죠? 이 멘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무리하게 내가 모르던 거 다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때는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귀하시면서 컨디션 조절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는 문제는 확실하게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종 점검을 조금 하시고 헷갈리거나 자주 틀리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오답노트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진짜 방법이 없다면 여러분들한테 답만 외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 치기 전날이다. 그리고 당일이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새로운 거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괜히 멘탈 깨져가지고 그렇죠. 허파 뒤집어지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시험 전날과 당일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진짜 내가 끝까지 했을 때 좀 혼동이 되었던 부분 있죠.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고 요약 정리 위주로 그냥 단순 복귀하는 형태로 좀 준비하셔서 평온한 마음을 가지시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갑니다. 시험이 이제 CBT이지 않습니까? 시험 치러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당일날 합격 불합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CBT가 일단 개인마다 치는 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실제 뭐 사람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합격을 했다, 합격이란 두 글자를 봤다, 그 다음에 실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이 생각외로 좀 짧습니다. 보통 실기시험까지 평균적으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직후 놀고 싶겠지만 당일날 정도는 쉬시되 다음날부터는 실기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리 시험 합격 직후에 실기 공부를 어떻게 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 그 필기에서 실기랑 연계도가 높은 과목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전력공학이라든가 전기기기, 그다음 전기 설비 법규 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들으시면서 실기에 나온다라고 했던 내용이 있죠. 그런 내용들을 일주일 정도 복습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필기가 끝나면 실기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실제 실기가 필기랑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계된 과목 위주로 뭐 워밍업 느낌으로 조금 잡으신다면 막상 실기 준비하실 때도 뭔가 조금 흐름이 원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필기 시험 직전의 학습 방법에 관련된 이 고민 사례를 소개를 하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수험과 관련된 여러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전달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도와줘 쌤즈.